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데요. 엔비디아 중국 지금 수출 금지부터 해가지고 중국 청두 봉쇄부터 해가지고 지금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그 오우님 또 질문해 주셔가지고 질문에서 답변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주변 지인 중에 반대 매매로 1억이나 청산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신용을 지금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풀신용으로 지금 하락장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신용 거래 위험 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고 일단 제가 간단하게 신용에 대한 걸 알려드릴게요. 신용 거래는 무엇이냐? 내가 가진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일정한 이자를 내고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증권사마다 좀 틀리겠지만은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에 3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이 10,000원 있으면은 30,000원까지 매수할 수 있고요. 어, 20,000원은 신용으로 매수하고 10,000원은 현금으로 또 이런 식으로 보통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점을 얘기 드리면은 작은 금액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나면 반대 매매의 위험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면은 제가 10,000원으로 신용 사용하면은 30,000원까지 매수할 수 있다고 했죠. 30,000원을 매수했을 때 10%가 수익 나면 3,000원. 그러니까 10,000원으로 신용 써가지고 3,000원이니까 30%가 수익이 난 거죠. 수익이 3배로 효과가 나지만 반대로 하락하면은 3,000원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10,000원을 원금으로 해가지고 3,000원, 30%가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은 수익이 극대화, 잘못 사용하면은 손실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점으로 바로 얘기 드리면 반대 매매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보통 담보 비율이 140%라고 얘기하는데 담보 비율이 무엇이냐면은 빌린 돈의 140%까지 최소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돼. 평가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10,000원으로 10,000원을 빌리면은 총 20,000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 원에 만 원의 140%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 원에 140%면 14,000원이죠. 만약 2만 원을 샀다면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나도 14,000원까지는 평가금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30%까지는 2만 원 사가지고 30%까지 남으면 14,000원이죠. 그러니까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다음날 1회에 대해서 카운트 경고를 주고 2일차 되면은 그 부족분에 14,000원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그 다음날 반대 매매 나가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나라에서 조금 이런 반대 매매를 좀 완화해 주라 얘기를 해가지고 증권사들이 좀 이걸 완화를 해줬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어 하루 140% 이하일 때 다음 날까지 140% 이하면 다음 날 나가는데 이거를 하루 더 기회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엔 조금 반대 매매가 좀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점 역시 이자가 비쌉니다. 이자가 좀 상당히 비싸거든요. 증권 이자가 상당히 비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신용을 쓰면서 좀 노하우가 증권사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한다 이만큼 쓰니까 좀 이자 감면해달라고 해가지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 계산 보통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은 이벤트 싸게 해주거든요. 이번에 KF증권이 2.7%인데 오늘 보니까 3%가 좀 넘게 6개월 동안 쓸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뭐 네이버 증권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좀 한 번씩 나와 있고요. 그 단점 또 하락에서 현금으로 순수 현금으로 하면은 뭐 40%가 든 50%가 되든 상패만 안 되면 버틸 수가 있지만 신용을 쓰면은 반대 매매 140% 밑으로 내리면은 반대 매매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버틸 수가 없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 경험담 얘기해 드리면은 제가 첫 신용 거래를 했을 때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0년 7월부터 첫 사용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급등 테마주 유지를 해가지고 손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린 거는 이제 손실 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손실이 왜 났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투자를 매매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돼 가지고 제가 나중에 좀 쉬는 시간 쉴 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주식이 이미 급등주에서 올라 있는 거는 이미 다 늦었죠. 이미 오픈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급등한 건 내릴 확률이 높은데 제가 그걸 사가지고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조용하고 재미없지만 그런 주식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사놔가지고 급등했을 때 매도하는 게 좀 확률이 높겠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때 손실을 좀 보고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2021년 초에 LG전자 그때 애플카 이슈가 되게 많았거든요. 애플카 협박한다고 해가지고 19만 원까지 이게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지금 10만 원대, 9만 원대죠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LG전자, LG이노텍가 이노텍이 그때 테마로 써서 급등한 거를 쫓아갔다가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한두 달 만에 7천? 네, 7천 이상 손실을 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손실을 많이 봤을까 제가 그때 생각을 해봤는데, 급등주 테마 단타로 신용을 사용해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한두 달 사이 7천만 원 손실 본 거를 요때 경험해가지고 좀 깨닫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대안으로 급등주 단타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꼭 내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왜 매매를 하고 나서 손실 혹은 수익이 났을 때는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얘기 드리면은 작년 5월부터 지금 푸신용을 사용해가지고 22년 9월까지 해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어떻게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는지 얘기 드릴 텐데요. 앞에 얘기한 대로 급등주 단타 절대 매수 안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달 만에 7천만 원 손실을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하면서 신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치 투자한다는 게 그냥 보통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거고 지금 저평가된 거 위주로 해가지고 단기로 하면은 이게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제가 최소한 보유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3개월 이상 보유해서 보통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신중하게 매수를 하니까 크게 손실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호텔신라 처음에 저평가주로 일단 신용으로 매수를 했다가 또 공부를 좀 하니까 데이터 바이러스 때문에 좀 악재다 싶어서 좀 팔았고, LNF에서 조정 왔을 때마다 풀 신용을 사용해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시켰고요. 그리고 반도체 매수해가지고 또 손실을 좀 10%인데 이게 10% 상당히 커요. 풀 신용은 10% 자체가 그때 한 15억? 16억? 하여튼 거의 1억 5천, 1억 6천? 예, 거의 2억 정도 이자까지 하면 2억 정도 손해본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신용은 이게 손실이 큽니다. 그리고 22년 1월부터는 조선주로 풀신용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한 가지 요령 중 하나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제가 보통 투자한 건 보통 2조대가 제가 좀 많더라고요. 2조대의 시총, 작은 시총이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우량주 좀 시총이 큰 2조 정도로 보통 제가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한번 조정이 온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NF 그때 시총이 2조 5천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10만 8천원에서 그때 LG화학 그때 계약해가지고 10만 8천원까지 했다가 그리고 조정이 와서 9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이때쯤 돼서 분할 매수를 했었고요. 현대이포선도 이게 작년 5월인가 4월쯤에 9만 7천원 피크 찍고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작년에 6만 3천 원까지인가 찍고서 그 다음에 반등해서 7만 3천 원부터 제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만한 거지만 항상 한번 하락 후에 다시 반등을 하는 걸 제가 생각해가지고 한번 조정이 온 거에 대해서 제가 신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꼭 분할로 매수를 했고요. 왜냐하면 신용은 현금으로 매수를 하면 하락해도 버틸 수가 있지만 신용 매수하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반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꼭 분할 매수 제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신중하게 매수를 해도 물리면 답이 없어요. 물리면 답이 없고 반대 매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뭐 주식하시는 분은 돈이 없잖아요. 저도 뭐 돈이 없지만은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대매가 나올 수 있고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자산을 좀 계속 만들어야 돼요. 뭐 전쟁을 하려면 계속 보급을 받아야 되듯이 신용 매수는 한마디로 진짜 전쟁처럼 엄청 급박하거든요. 이자로 계속 납입해야 되고 반대매매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금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단기 카드로는 뭐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지금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극대화를 하려면은 투자를 할 땐 또 과감하게 또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퇴직금 정산했고 부동산 2개 매도를 해서 현대미포지선 8만 중반대 매수해가지고 지금 좀 수익을 좀 내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또 무리해서 또 신용 계속 쓰진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이게 현대미포지선이 10만 7,500원까지 갔는데 11만 7,500원까지 갔는데 그때까지 무리하게 일단 매수를 안 했 이유가 한번 조정이 꼭 오더라고요. 이게 조정이 LNF도 그랬고 좀 조정이 오기 때문에 무리해서 너무 추격하면은 이것도 나름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무리해서 반대 매매 위협 안 쓰고 신용을 무리해서 쫓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좀 왔어도 반대 매매 걱정은 지금 따로는 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신용 자체가 엄청 위험한 거기 때문에
급등주 절대 하면 안 되고 가치 투자 최소 3개월 정도. 왜냐하면 단기 주식은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량주 매수 그리고 분할로 매수 그리고 한번 조정이 좀 온 종목에 대해서 저는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반대 매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요. 아, 반대 매매 당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항상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반대 매매 당해서 어떻게 자금을 하고 어떻게 하면 얼마까지는 내가 매매를 해가지고 반대 매매를 미리 막고 이런 생각을 미리 항상 하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과감하게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무리하게 신용 매수해가지고 따라가지 않고요. 저 같은 거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하락장이지만 한 1년 4개월 동안은 무리 없이 지금 매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만 찍겠습니다. 고맙습니다.